안녕하십니까. 촉선생의 지리지리지.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지역 찾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대, 건조, 온대기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나머지 기후들을 싹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냉대기후, 그리고 한대기후, 그리고 고산기후까지 이렇게 3개의 기후지역을 한번 지도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지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냉대기후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남반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남반구에는 냉대기후가 나타나야 할 위도대에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냉대기후가 나타날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냉대기후는 그냥 북반구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북반구에는 2개의 대륙이 있죠.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그래서 이 두 대륙을 한번 살펴볼 건데, 냉대기후 지역은 크게 2개의 기후지역으로 나눴었잖아요. 첫 번째가 냉대 수변기후, 두 번째가 냉대 동계 건조기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냉대 수변기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 수변기후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북극해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캐나다 지역에 전부 다 냉대 수변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냉대 수변이고 유라시아 대륙은 일부 냉대 동계 건조 기후가 나타났는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가로로 뚱뚱했다면 아마 동쪽에 냉대 동계 건조 기후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두껍지 않았기 때문에 냉대 수변 기후가 나타난 거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딱 비교해보면은 비슷한 두께만큼 냉대 수변 기후가 나타나요.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이렇게 냉대 수변기후를 먼저 한번 살펴봤고, 냉대 동계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편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냉대 동계 건조기후는 이렇게 딱 한 군데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죠. 냉대 동계 건조와 냉대 수변기후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실제로 경관상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둘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연교차 부분일 것 같아요. 연교차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후지역이 바로 냉대 동계 건조기후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대 수변보다는 냉대 동계 건조 기후가 연교차가 더 크다. 기본적으로 냉대 기후는 지구상에서 가장 연교차가 큰 기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냉대 동계 건조 기후 지역이 연교차가 더 크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겠죠? 왜 도대체 냉대 수변보다 냉대 동계 건조 기후 지역의 연교차가 더 큰 건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교차에 큰 영향을 주는 기후값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거든요. 연교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후값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최하늘 평균기온입니다. 최하늘 평균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가 크다라는 걸 머릿속에 좀 넣어두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져요. 자, 그러면 왜 여름철은 무시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여름철도 위도가 올라가면 조금씩 기온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름철의 기온은 생각보다 극적으로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냉대기후 지역을 가도 여름도 역시나 덥습니다. 막 덥게 올라갈 때는 30도까지도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열대기후도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열대나 냉대나 여름 기온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크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기온 값이 연교차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하늘 평균 기온, 1월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냉대기후 지역과 열대기후 지역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온대와 냉대도 차이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위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추워지는 정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연교차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기온값은 바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 냉대 동계 건조기후가 지구상에서 가장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한대기후는 왜 얘기하지 않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대기후는 조금 예외로 둬야겠죠. 왜냐면 한대기후는 최난월 평균 기온으로 구분을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이 상당히 추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대기후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냉대 동계 건조 기후는 1월 달이 가장 춥다.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냉대 수변 기후 지역보다 냉대 동계 건조 기후 지역의 1월 달 평균 기온이 더 낮은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가 되긴 할 거거든요. 자, 그래도 최대한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낮에는 태양에서 지구로 수많은 에너지가 쏟아지죠. 그죠? 우리가 이걸 좀 유식한 용어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열 때문에 지구가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지구가 좀 따뜻해지죠. 그런데 밤이 되면 태양이 더 이상 지구로 에너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낮 시간 동안에 받았던 에너지를 이제 지구가 방출하기 시작해요. 이걸 좀 유식한 용어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복사라는 말은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여기는 복사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구가 받았던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밤이 되면 방출을 하는데 습윤한 기후 지역. 습윤하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대기 중에 수증기 때문에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잔열들이 좀 남아있겠죠. 이런 열들 때문에 그나마 비가 조금 많이 오는 지역들은 밤에도 그렇게까지 추워지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보다는 1월달 평균 기온이 조금 더 따뜻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대, 동계, 건조 기후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냥 온전하게 지구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월달 평균 기온이 더 추운 거다. 대충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냉대, 동계, 건조 기후는 지구상에서 가장 연교차가 큰 지역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중에서도 시베리아 대륙에 베르호얀스크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가 지구상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호얀스크 지역을 기준으로 대륙도라는 하나의 지표도 만들어냈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대기후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기후 지역도 툰드라와 빙설기후 이렇게 두 개의 기후지역으로 나뉘죠. 그래서 먼저 툰드라 기후지역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툰드라 기후지역은 북반구에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당연하게도 북극해 연안에 마치 얇게 포를 뜬 것처럼 바닷가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린란드 해안가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해안가를 따라서 포를 뜬 것처럼 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북반구에는 두 군데, 그리고 남반구에는 남아메리카의 최남단에, 칠레 최남단이거든요. 칠레 최남단에 아주 일부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한 군데, 북반구에 두 군데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고, 빙설 기후는 북반구에서는 그린란드 내륙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반구는 당연하게도 남극 대륙 전체가 다 빙설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대와 한대 기후를 살펴봤고, 마지막 보너스로 고산 기후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고산 기후는 앞에 열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회 기선과 남해 기선 안쪽에 존재하는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죠. 그건 뭐냐면 해발 고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대 해발 고도 높은 지역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있는 데는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 물론 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면 남미만 생각하시겠지만 멕시코까지 쭉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한 지역을 살펴보자면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 그리고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 그리고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 이런 동네들이 대표적인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시험이 어디에 좀 많이 나오냐면 아프리카로 쭉 넘어가다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아비시니아 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비시니아 고원도 해발 고도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고산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좀 약간 생뚱맞고 고산 기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지역만큼은 명확하게 인지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뿅!